예, 어제까지는 그 나노버블이 생성돼서, 그러니까 나노버블이 되기까지 마이크로버블에서 나노버블이 된 다음에 나노버블이 이제 어떤 효과를 나타낼 때까지의 어떤 생성, 그 다음에 그것이 유지, 그것이 이제 체내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 좀 빠진 게 있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 보려고 그래요. 어제는 그러니까 생성된 메커니즘만을 얘기한 거고, 이제 나노 버블이 효과가 있다 없다 얘기는 또 다른 문제죠. 그러려면 이제 나노 버블이 인체 체내로 들어오는 과정이 필요해요. 체내로 들어와서 소화기를 거쳐서 혈관을 타고 혈관에 있는 그 혈액 속으로 흡수돼서 그 다음에 간을 통과해서 1차적으로 간을 거쳐야 되죠. 뭐든지 물 이외에는 다른 어떤 약물도 간을 통과해서 이렇게 그냥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간을 통과해서 뇌 같은 데로 간다 그러면 표적 장기들, 이제 장기들로 각자 가서 거기서 이제 효과를 발휘해야 되는 그런 메커니즘을 또 분석해야 되는 문제가 또 남아 있는 거죠. 문제가.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지금 100나노미터 크기, 그러니까 0.1 마이크로미터 크기의 버블이 그 체내로 들어간다는 것은 사실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들어갈 수 있다고 쳐도 체내에서 그것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또 증명해야 되는 문제가 있죠. 체내에서 들어가더라도 체내까지 진입해서 그 장기에서 또 어떤 식으로 어떤 기체가 작용을 하는 것인지, 또는 나노버블이 가지고 있다는 그 라디칼, 그 나노버블이 없어지면서 생기는 그 열 효과로 인해서 어떤 식으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래도 추측이라도 있어야 임상적 실험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결과가 나올 텐데, 사실 여기 이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죠. 이것은 나노버블의 이동뿐만 아니라 그다음 효과도 유추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를 들자면 수소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카시 교수가 맨 처음에 수소 가스를 가지고 분자수소를 가지고 얘기한 거죠. 분자수소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분은 이제 논문을 냈어요. 그분이 낸 논문을 한번 보여드릴까요? 어떤 논문인지. 내용이 이제 이 간단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그 수소가스를 가지고 살짝 수소가스를 가지고 그 수소가스가 어느 정도 효과를 체내에서 나타낸다는, 그러니까 항산화 효과, 저기 비타민 C 같은 효과, 그 효과를 낸다는 게 이제 여기 실렸죠. 네이처 메디신에 실렸으니까 이거는 좀 신뢰할 수 있는, 신뢰 정도 좀 높은 논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런 이제 논문이 실리고 나도 어떤 게 필요하냐면요. 봐볼까요? 또 어떤 논문이 필요하냐면 이 논문을 보시게 되면 이 논문은 체내 장기, 이게 수소수를 마셨을 때예요. 그러니까 수소 가스를 마셨을 때는 연속적으로 공급이 되니까 효과가 더 좋겠죠. 근데 수소수를 마셨을 때 체내 각 장기에 진짜로 그 수소가 존재하는지 보는 논문이에요.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이 논문 안에 내용 중에서는 이제 그 수소 가스 농도가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체내 각 장기에서 높게 나타났어요. 뭐 그까지 제가 보여드릴 건 없는 것 같고, 가장 높은 농도에서 그러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OPPM을 가지고 OPPM의 농도의 수소수를 가지고 인체 내에서 그 농도를 시간별로 체크를 했어요. 이 체크를 했을 때 어떤 값이 나오냐, 자, 이런 값을 보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이제 각 이제 시간이죠. 그 시간당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는 Y축이 거의 한 10분 정도 됩니다. 10분 정도의 최고치 값을 찍어요. 피죠. 그다음에 간, 뭐다 신장, 뭐 이런 데서 보시게 되면 제일 높게 나타나는 구간이 10분 정도고, 이건 좀 아주 짧은 구간들이 지금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체내에서 수소가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실험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거는 지금 이제 수소죠. 수소는 실제로 이제 크기가 분자 크기가 0몇 나노미터밖에 안 돼요. 크기 자체가. 그래서 물에 이제 딸려서, 그러니까 캐리어가 물인 거죠. 물에 딸려서 수소는 이제 체내를 얼마든지 이동할 수 있죠. 가스니까. 그래서 이제 실제 그러면 수소가 몸에 얼마 정도 있냐 하는 것을 이건 그냥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수소가 이렇게 있고, 그 수소 가스로 인해서 체내에는 이런 효과가 있더라. 항산화 효과가 있더라. 이거를 이제 증명을 이렇게 딱 간단하게 최소한은 이 정도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 정도는 해줘야 그래도 걔가 거기에 있고 어떤 일을 하겠구나 하는 것은 그래도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임상이 결과가 나왔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그래, 그게 좀 신빙성 있다 이렇게 하지만, 나노버블도 똑같이 체내에 나노버블이 있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나노버블 크기가 거기서 뭔가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버블이어야 되는 거예요. 버블이 사라져야 되는 어떤 그것을 증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 부분은. 그런데 잘 봐보시면 이게 좀 헷갈리는 게 그 부분이에요. 나노버블 수다. 그러면 나노버블에 있는 뭘 갖고 만들었냐는 거죠. 안에 가스는 수소냐 산소냐 질소냐. 근데 두리뭉실하게 이제는 뭐라고 하냐면 나노버블 수소수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수소 효과가 나타나려면 나노버블 형태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버블이라고 규정 짓는 것은 보통 1나노미터 크기 이하면 그냥 용존으로 봐요. 물에 그냥 간단한 분자 크기 한두 개의 그냥 기체가 묻어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거에 붙어있는 힘은 정전기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반델발스 힘이라 그래요. 어려운 말로는. 그 반델발스 힘 정도의 어떤 힘으로 그냥 붙어있는 거죠. 가볍게 붙어있는 거죠. 거기에 무슨 뭐 이온 결합이라든지 무슨 뭐 그런 힘으로 얘네가 딸려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뭐 여기 불완전해요. 여기 표에서도 보면 알 수 있지만 뭐 15분 30분 정도 지나면 체내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뭐냐면 가스 상태로 다시 다 체내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오히려 어떻게 보면 체내 잔류하는 것이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소 가스니까 이건 뭐 간단하게 뭐 누구든지 쉽고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나노버블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상당히 애매한 거죠. 체내에 거동했다는 그 부분 어떻게 증명할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나노버블 수소수에 묻혀가는 거예요. 수소수 효과는 아니다. 그 나노버블 형태로 있어야 된다. 이런 거는 사실 좀, 그러니까 나노버블 형태로 있어야 효과가 있다고 하려면 이런 논문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논문을 연구를 해서 실어주시든지, 아니면은 다른 방법의 어떤 다른 사람이 연구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납득이 갈 만한 그걸로 가서 해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남아있는 거죠. 저는 뭐 그래요. 얼마든지 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나노버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이 의견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 고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런 부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자기 제품들이 그래도 다른 제품하고 차별화가 되기 위한 마케팅을 너무 이제 너무 신비한 쪽으로 몰고 가면 나중에 우리 물 시장 전체가 신뢰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양이 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적으로 우리가 증명이 된 것들, 그리고 뭔 말을 하더라도 증명이 된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될 수 있으면
아직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고 논문도 조금 약간 너무 약하게 나오거나 임상 실험들이 그런 것들은 사실 좀 자중을 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저는 그 점에서 이거를 만드는 거지 뭐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이런 걸 하는 건 아니에요. 빨리 어떤 그 잘못된 생각이 들었다면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든지 아니면 추후 그 연구에 대한 어떤 지원금을 받아서 연구를 좀 더 하든지 어떤 그런 결과를 내야 우리가 그래도 나노버블 수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지금 저런 상태라면 나노버블이라는 말은 쓸 수가 없는 거죠. 뭐 나노 입자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저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그 어제 제가 그 나노 버블에 대해서 너무 메커니즘, 생성되는 메커니즘, 없어지는 메커니즘 이것만 얘기를 해서 효과 부분을 잠깐 좀 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효과 부분도 어떤 식으로 해서 나노 버블이 내부에 존재한다는 걸 증명해야만 한다는 문제, 그 문제를 좀 지적해 주려고 오늘 조금 추가적인 시간을 내서 이렇게 좀 영상 작업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